오늘도 종목 고민 되신다면 서동구의 바이앤셀. 네, 미국과 중국의 첫 관세 협상이 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시장 계속해서 순항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말에는 진짜로 뭐 생중계를 하다시피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해프닝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미중 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어떤 내용을 공동 발표를 한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좀 훈풍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냐. 좀 더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진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보면서 전체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 4월 달을 기점으로 마무리가 되고 5월 달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그림들이 그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도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니까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의 자세한 시장 전략은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월요일입니다. 파트너님의 공략주 세 종목이 공개되는 날이죠. 종목 상담 이후에 또 주간 스리고 시간을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협상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종별 또 종목별로는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대응 전략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종목 그렇다면 또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해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안내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또 파트너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현재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사례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빠짐없이 적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일리 TV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한 종목들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밴드에 또 리뷰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공략주가 또 제시되는 날인 만큼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 밴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밴드 입장 방법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밴드 입장 방법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서동구 파트너의 밴드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밴드 이용료는 무료고요. 또 사칭이나 스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가입 이후에 안전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서동구 파트너의 종목별 솔루션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도 파트너님의 시장 전략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이어서 중국까지 이제는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제 2,600선을 넘어설지 기대감도 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이 주도주인 조선과 방산이 쉬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빠른 순환매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참 바쁘게 돌아가는 시장이에요. 네. 오늘 조선 방산주들 순간적으로 흔들리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봐야죠. 미중 간의 협상이 잘 됐다. 그러면은 관세와 관련돼서 가장 큰 피해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됐던 것이 조선 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 올라왔고, 그리고 방사는 또 상대적으로 갑자기 뭐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전쟁 촉발 우려, 그러다가 극적으로 휴전, 거기에 또 젤렌스키하고 푸틴도 휴전을 위해서 협상을 한다. 이러니까 네. 갑자기 또 아이고 이거 전쟁이 끝났네. 이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들 쪽들이 오늘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그렇다고 시장이 놀진 않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관세 부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볼 것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섹터들, 뭐 자동차 쪽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IT 쪽이라든가 뭐 전력 설비라든가 그동안 좀 바닥에서 좀 헤매고 있거나 반등 시도했던 이런 쪽으로 매기들이 자연스럽게 이전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평균적으로 30에서 50% 이상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미국에서 뭐 140% 때려놓고 한 80, 50 할 거야. 그걸 중국이 받아주겠습니까? 그런 논란도 우리가 조금은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흐름이 오늘 수급적인 거를 딱 보시면요. 외국인들 지금 다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모습이고, 또 기관들은 아무래도 소외되었던 것들 중심으로 1,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이러한 양상들인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현재 시장에서 뭐 미중 간의 협상이 잘 될지 안 될지 되길 바라지만은 그 부분, 또 뭐 어떤 전쟁과 관련된 이런 단순한 이슈를 가지고 뭐 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였던 건 아니다. 앞으로 가고자 할 길이 더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을 핑계를 대면서 섹터나 종목별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과도하게 올라간 것들은 이익 실현과 또는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또 바닥에서 턴해주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적절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방향성 뚜렷한 모습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가운데 섹터와 또 종목별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이어지는 시장 속에서 내 종목 그렇다면 언제 상승할까 궁금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참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02-3772-0269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일리 TV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현재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포스코 DX. 네, 포스코 DX 가지고 계시고 2,771원인데요. 40%예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데 저 금요일 날 장대 음봉이 나와가지고 아니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냥 또 물 탔거든요. 20%에서 네. 올라갈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또 빠져가지고 너무 실망이 돼서 전무관님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럼 매수가가 27,000원 맞으실까요? 27,700원이에요. 27,700원이시고. 저 한 번에 비싸게 사가지고 또 네. 물탄 게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전무관님. 네. 반갑습니다. 포스코 DX도 뭐 로봇 관련해서 또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 뭐 스마트 팩토링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좀 좋은 흐름들이 연출이 되다가 같이 지금 다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로봇 관련 섹터들이. 그렇죠?
그 네네네.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요 그림을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저께 금요일 날 보니까 뭐 골든크로스도 날 것 같고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음봉으로 그냥 확 밀려버리니까 조금 당혹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네네.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주가가 현재 위치에서 지지라든가 또는 반등을 보여줄 만한 상황이냐 또는 추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거래량이 어떻게 수반이 돼주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캔들도 네. 봐야 되고 이평선도 봐야 되고 거래량을 네. 봐야 되는 요 세 가지가 네. 이제 제대로 합일이 됐을 때 아. 소위 이 세 가지가 궁합이 잘 맞았을 때는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제가 동그라미 네네, 친 네네.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주가가 그 전에 계속 횡보를 해 주었다가 뭔가 돈이 확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네네. 잠대 양봉이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이럴 때는 이 주가는 단기간에 슈팅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 상승도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단순하게 현재 60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잘 버텨주는 듯 했다가 금요일 날 이렇게 뭔가 좀 으쌰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확 밀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네. 이 거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뭐 전일 거래보다는 조금 증가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지만 음봉의 거래량으로 거래도 급감돼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한된 움직임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그 모습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현재 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의 모습들 이렇게 보시면 특히 금요일 날의 이 음봉이 아프긴 하지만은 바로 외국인들의 빠질까봐 걱정이에요. 외국인들의 빠질까봐 매도가 네네. 나오면서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결론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포스코 DX의 단기적인 어떤 캔들이라든가 이평선이라든가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얘가 속해 있는 섹터의 움직임이 어떠냐를 보셔야 돼요. 네. 얘가 속해 있는 섹터가 뭐예요? 로봇 관련주죠. 아니 근데 로봇 아니고 또 뭐 저 2차 전지도 겸하고 있는 게 아닌가. 2차 전지 지금 형편없는데. 아니에요. 예, 그쪽하고는 상관없이 얘가 움직일 때는 로봇 관련주들하고 같이 이게 포스코 그룹이니까 2차 전지 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네네. 이 지난번 구간에서 3만 원도 올라가고 했던 거는 2차 전지 쪽이 올라간 게 아니고 로봇 네네.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올라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얘가 반등이 제대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셔야지. 예.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네네. 로봇 관련주의 여러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반등을 주지만 제일 대장주 역할은 누구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그렇죠? 네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아까 포스코 DX처럼 2월 19일 날 42만 원 고점 찍고 나서 지금 기간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죠. 거래도 네네. 급감돼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스코 DX를 갖고 있지만 레인보우가 하방을 잘 잡아주면서 대반등을 언제 주느냐 이걸 같이 보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항상. 네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은 크게 더 밀리지 않고 여기 고점에서 내려오고 저점을 유지해 주면서 여기서 지금 수렴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네. 자, 네네. 결론. 이 종목이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하단은 여기에서 잡아줄 것 같아요. 22,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네. 지금 23,000원, 4,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22,000원까지 만약에 혹시 밀리더라도 버티셔야 될 자리야. 그렇죠? 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등을 주면 아쉬운 거는 만약에 10% 20%였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출렁해가지고 한 22,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비중이 40%니까 이 40% 비중이 단숨에 저 3만 원을 넘어가고 이럴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 딱 저항은 공교롭게도 딱 27,000원에 있는 겁니다. 네. 아셨죠? 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27,000원. 비중 40%를 네, 27,000원 근처 만약에 으쌰하고 한번 나오면 거기서 한 50%를 정리를 하세요. 내가 만약에 4,000주가 있다. 그럼 2,000주는 27,000원 근처에서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사시는 거야. 2만 한 4, 5,000원 다시 오면은. 그러면은 네.
단가 낮춰주면서 비중을 단 100주, 200주라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면서 수량 늘리기, 평단 낮추기 그렇게 대응을 하고 27,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은 나머지 물량들은 또 이익 실현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대응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금은 있으니까 좀 걱정은 안 되는데요. 네네. 아, 이 종목을 더 투자는 하지 마셔. 예. 있는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저항과 지지를 이용해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포스코 DX 27,000원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아울러서 로봇 섹터의 움직임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지금 시청자님 전화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섹터별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내 종목 차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시장에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무슨 뭐 방산 조선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들 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어떤 급등이 나올 때 쫓아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또는 돌아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님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예, LS. LS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13만 8천 원에 10%입니다. 13만 8천 원에 10%. 10%. 네, 10% 가지고 계시면 지금 이제 수익권에 도달을 하신 거네요. 근데요, 이게 네. 이 돈에 올 때마다 자꾸 내려사서 네. 지금 이 돈에서 팔아야 되는가, 좀 가져가도 되는가,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가격대에 놓이신 만큼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LS가 그 그룹이 전력과 관련된 쪽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또 뭐 트럼프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뭐 또 막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좀 조정을 보였다가 이제 고개를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13만 원만 가면은 그냥 부딪혔다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거 여기서라도 좀 챙기고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비중 네. 10% 비중 이번에 네.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는 모습을 LS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홀딩합니다.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자, 지금 이 LS 그룹 자체 또 LS도 마찬가지고 뭐 지주사라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뭐 할인도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16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일부 뭐 하향 조정하기도 하고 또 상향 조정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룹 자체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 실적에 대한 우상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계속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의 수급도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담하는 그 전화 우리 앵커하고 하는 동안에 이제 LS를 보면서 이렇게 선을 걷어요. 잘 보세요. 네. 지금 네. 지지와 저항의 선입니다. 이게. 그렇죠? 여기 네. 이렇게 10만 원이 이탈되는 듯 하면은 바로 복구가 되고 13만 원만 가면은 두들겨 맞고 내려오고. 그렇죠? 네. 네, 가장 최근에도 4일 날, 4월 달, 요 때도 요 13만 원 넘어갔다가 밀려 내려오고 이번에 다시 또 13만 원이 안착이 돼주면서 14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를 하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지지와 저항이 10만 원부터 13만 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중심값입니다. 이게 11만 5천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주가가 이렇게 등락이 엇갈릴 때는 여기서부터 하단에서 13만 원 갔다가 이 중심값 이탈됐다가 복구시키고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이탈이 되니까
급락하고 그리고 다시 또 갔다가 이 중심값이 밀려 내려오니까 하단부까지 왔다가 또 올라갔죠. 네네. 근데 최근의 모습은 보면 어때요? 딱 바로 지난 4월 16일 날 13만 원에서 밀려 내려오는데 4월 22일 날 11만 7,500원, 이 11만 5천 원 이상에서 지지를 받더니 중심값에서 지지받고 하니까 이 직전 고점 13만 원 장기간에 걸친 상단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예. 잘 들으셔요. 만약에 이 3일째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떤 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흔들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격을 네. 좁히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이 13만 원에서 만약에 지지가 잘 유지가 돼준다면 추가적으로 15만 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흐름도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13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13만 8천 원 매수가 비중 10% 홀딩하셔도 좋다. 그래서 최소한도 14만 원 5천 원에서부터 15만 원 사이에 만약에 매도를 하고 짧게 이실을 한다면은 그 가격 정도에서 매매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LS 지금 구간은 홀딩해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13만 원 지지 시에는 15만 원까지 열려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가격대에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매수가와 또 비중에 따라서 내 종목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종목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참여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전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호텔 신라. 호텔 신라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8만 원 넘겨주고 샀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2년 넘었지 싶습니다. 네, 8만 원 정도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요. 15% 가지고 계시고 지금 매수가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기다려야 될지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 궁금해가 전화했습니다. 네, 문의 잘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참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해요. 그렇죠? 네.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돼야지 그래도 이런 종목이 이렇게까지 막 그냥 반토막이 날 줄도 몰랐던 거고 뭐 웬만큼 있어야지 뭐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뭐 손절을 하든 할 텐데 저도 답답합니다, 사실. 그러니 뭐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는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다행히 뭐 물론 뭐 비중 15%가 적은 건 아닙니다만은 15%의 비중을 갖고 계시고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가장 그 악재로서 작용됐던 게 면세점 실적 부진이었었거든요. 네. 요 부분이 그래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론 뭐 소비의 양극화라든가 침체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어떠한 그 불확실성이 6월 3일을 기점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뭐 추경도 뭐 편성이 돼서 이제 집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뭐 모든 면에서 지금 위축돼 있고 힘들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빨리 마무리 짓고 뭔가 으쌰으쌰 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경제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심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주식 투자도 심리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본다라면 뭐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빠졌다 안 빠졌다를 떠나서 지금 네. 시청자님께서도 이위 어쨌든 뭐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렇게 뭐 어떤 면에서는 무정부 상태인 것처럼 그냥 막 이게 아니라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바로 취임하고 직무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인수위원회가 네.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한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소비 관련주들 그리고 하반기에 결과적으로는 경주에서의 에이펙 정상회담 뭐 여러 가지 또 중국과의 관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될 여지가 많고 그러한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호텔 신라가. 아, 예. 자,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네. 상당히 그 안 좋은 모습에서는 그래도 벗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박스권의 어떤 움직임이었습니다. 근 2년 동안에 걸친 이 박스권의 이 상단의 자리가 결과적으로는 여기 7만 원 라인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일순간에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한번 지지받으려고 그랬었어요. 여기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네. 5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무기력하게 급락을 했고 그래도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기 이 그림을 그려진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횡보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 어떤 그 그림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얘는 최소한도 6월 3일 이후 뭐 한 5만 5천 원 여기까지 어떤 자연스러운 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 예. 5만 내가 8만 원에 매수했는데 5만 5천 원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네.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아, 예. 그때 5만 5천 원에서부터 이게 만약에 7만 원을 갈 룸이 보이면 추가 매수라든가 홀딩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 네. 않고 5만 5천 원에서 단기적으로 저항을 작용하고 4만 원과 5만 5천 원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그때 나올 것 같으면 일단 50%라도 정리했다가 밑에서 다시 사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다시 또 신규 공략을 하거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홀딩하시고 최소한도 5만 원에서부터 5만 5천 원, 5만 5천 원 정도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십시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호텔신라 5만 5천 원 라인까지 반등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이어서 종목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4월 14일 또 주간 쓰리고 시간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던 공략주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급등이 나오면서 종가상으로도 5%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또 시청자분께서 방송 보시고 수익 감사하다고 남겨주셨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뭐 두 개의 전쟁이 갑자기 네. 뭐 종식이 될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그것들 때문에 올라간 방산 관련주들은 아니고 우주항공 관련주도 아닙니다만 항상 그런 어떠한 그 뭐 호재면 호재, 악재면 악재 그런 어떤 모멘텀이 주가에는 반영을 하고 단기적으로 급등과 순간적인 급락도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가격대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면서 일봉상에서 먼저 보시겠는데요. 뭐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을 걸로 보여지면서 여러분들께 바로 이렇게 이제 저점을 확인해주고 고개를 들려고 할 때, 이제 다시 얘가 비상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이후에 홀딩 하셨거나 또는 이 종목을 수익을 보고 문의를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8만 원대 후반부터 9만 원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 이익 실현을 좀 병행하시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한 템포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니까 이거 그러면은 조정 보이니까 오늘 사면 되겠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항상 주가는 처음에 조정이 나올 때 최소한도 2, 3일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꼬리를 달아주는지 아니면 내일 한번 더 밀렸다가 뭐 21선에 근접해주면서 돌아서 줄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서 자 주봉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주가가 순간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오늘을 이번 주를 제외한다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주째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러한 양봉을 보여줬고 이번 주에 7주째 만에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어떠한 모습이 연출되겠어요? 꼬리를 밑에 달아주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적절하게 이익 실현 병행하셨으면 축하드리고 신규로 진입하거나 또는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 88,000원부터 오히려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게 되냐. 얘는 지난번에 이 98,000원 이 신고가 3월 17일 날의 자리였는데요. 그 자리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직도 더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또 다른 방산과 관련된 카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수주 문제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홀딩 의견 주셨고요. 또 오늘 조정에 대한 언급까지 주셨습니다. 조정 시에는 2, 3일 지켜보고 대응하자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공략주에 대한 또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또 이전 공략주들에 대한 전략까지도 여러분들 밴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말미에는 또 여러분들을 위한 공략주 세 종목이 제시가 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밴드 입장하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기본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밴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전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인선 ENT, 매수가는 7,800원에 비중 25% 가지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연까지 남겨주셨는데요. 단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매수가까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고민 남겨주셨네요. 네, 매수가까지 쉽게 올 수 있는 흐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일정한 반등은 지금 나오는 어떤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센 ENT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대주주가 IS 동서잖아요. 폐기물 관련한 이제 우리 친환경이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아무튼 좀 그러한 뭐 네. 환경 관련주로 분류도 되고 뭐 이런 종목으로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 얘도 보세요.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때 막 움직일 때는 나름대로 거래들이 실리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땐 거래가 이렇게 오늘도 뭐 24,000주 거래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항상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뭐 또 우리가 매수 매도를 쉽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그런 걸 감안해서 비중을 뭐 조금 뭐 하더라도
제한된 금액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비중이 25%나 되십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자리에서 저점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은 됐습니다. 그렇죠? 저점은 이제 확인이 됐고 올라갈 때 이 자리들이 이제 강하게 저항으로 작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결국은 5,500원에서부터 6,000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이제 내일 정도까지 해가지고 한 번 더 완투 나와주면은 5,000원대 후반, 6,000원 초반 자리가 된다. 저는 과감하게 거기서 뭐 전량이 됐든 아니면 50%라도 정리했다가 다른 쪽을 공략해. 이걸 뭐 물량을 늘리고 비중 단가를 낮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반등할 때마다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선 ENT 5,500원에서 6,000원 라인에서 비중 줄인 다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 전화 통해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지금 시청자님과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그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이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 이 주식에서도 또 중심값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도 우리가 이제 샘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부터 12,000원의 저항이다. 그러면은 이 주가가 순식간에 막 급등락이 연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럼 11,000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12,000원 갔다가 10,000원까지 온다라는 주식은 겨우 잘 가야 12,000원이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11,000원에서 딱 지지가 된다라면은 1차 저항이었던 이 12,000원을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중심값 코어 근육이 강화가 되면서 디딤발 역할로 슈팅을 했을 때 쉽게 골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항상 지지와 저항 속에서 이 내 종목이 또는 어떤 그 가격이 어디에서 있는지 하단에 있느냐 상단에 있느냐 그리고 그것은 시장 전체의 움직임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2,450에서부터 2,550까지 잘 만들어줬고 이 2,550에서 2,600을 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00을 가야만 바로 2,650이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550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에 들어가고 그리고 2,600에 근접하거나 돌파를 못하면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다시 밑에서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심값을 지켜야만 또 반등의 에너지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차트상으로 줄 그어보실 때 지지와 저항뿐만 아니라 또 중심값에도 선을 그어보시면서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일진전기 일진전기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6,450원이고요. 네. 50%요. 26,450원에 50%. 일단은 예. 수익권에 들어가신 거네요. 예, 예.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걸 목표가가 궁금하고요. 네. 이걸 더 갖고 가도 되는 건지, 이걸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좀 길게 본 건 아니거든요. 짧게 보고 산 건데,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목표가가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비중 50%라고 그러셨죠? 안녕하세요. 예. 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이제 슬슬 일부 이익 실현을 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자, 물론 일진전기의 전체적인 적정 주가 35,000원 이렇게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들에 대해서 매출단이라든가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올해도 한 47%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 지난 1월 달에 37,550원을 고점으로
하락하고 나서 지금 1차적으로의 기술적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 이 과정에 놓여져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제가 선생님한테 일부 좀 이익 실현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주가의 이 저항의 자리들 그리고 이렇게 보고 나면은 또 지지의 자리들 이렇게 형성은 됐습니다. 지금이 어떤 자리예요? 화면 보고 계십니까 혹시?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항을 보였다가 내려온 자리 돌파해 주니까 37,000원이 슈팅이 나왔던 자리 그리고 급락하고 다시 한번 요 3만 원 근처를 돌파하려다가 못 가니까 또 2만 원까지 밀렸던 자리 그리고 지금 이제 이 2만 원대 후반 자리에서 돌파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도 그 바짝 갔다 3만 원까지 예. 갔다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제가 지금 이 지지와 저항의 이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딱 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왜 거기서 가면은 그렇게 작아지는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비중이 뭐 10% 20% 정도다 그러면은 조금 더 버티셔도 좋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만약에 40% 비중을 여기서 일부라도 정리가 안 되고 밀려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내가 매수한 가격 근처까지 또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 예. 이 상황을 놓고 만약에 주식이 없는 사람들, 일진전기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지금 자리에서 쉽게 매수가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죠.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치자. 난 그러면은 매도할 거야.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그래 너 더 치고 갖고 있는 사람 갖고 가 그러면 나는 지금 안 사 기다렸다가 뭐 한 26,000원이나 26,500원 정도 오면은 나 그때 살래. 그러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다시 또 3만 원 또 근처 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부터 29,500원 3만 원 근처에서 뭐 30%든 50%든 이익 실현하시고 기다렸다가 다시 또 만약에 요 3만 원에서 지지가 못 되고 밀려 내려오거나 아니면 다시 3만 원에 안착해 주면 그때 오히려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죠. 차라리. 그럼 3만 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3만 원 안착되면은 예. 그러면 좀- 홀딩하시고 그 다음 자리는 홀딩하고 어디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뭐 34,000원, 5,000원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은 한 몇 프로를 더 매도를 해서 그렇죠. 비중을 낮추라는 말씀이죠? 네네네. 뭐 부담 없이 뭐 한 5% 게임이라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일진전기 3만 원 라인부터 이익 실현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시청자님들 사연 만나봤고요. 저희 오늘 파트너님의 공략주가 제시된 날이죠. 잠시 후 이 주간 쓰리고 시간 통해서 새 종목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의 공략주 새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관세로 인해서 어지러웠던 이 한 달 동안에도 또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엄선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그동안 좀 소외되었다가 고개를 들고 있는 바닥을 이제 탈출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종목 먼저 좀 공개를 하겠는데요. 바로 세트레가입니다. 뭐 우주항공, 방산 이들 쪽이 신고가를 다 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물론 대장주 주도주는 그렇게 먼저 갔어요. 네. 그런다 후발주자들도 이제 움직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전자통신원과 함께 애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국가기관이죠. 애들과 함께 국내 첫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에 같이 협업에 참여를 했다. 물론 뭐 세트레가이뿐만이 아니라 하나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한국우주항공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바로 하나그룹,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바로 세트레가이의 지분을 36.4% 취득을 하면서 계열사가 됐죠. 바로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올해부터 이제 적자를 탈피하고 흑자 전환 기조로 전환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얘도요, 지난번에 주가가 이 3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4만 원을 회복을 시켜주면서 여기서부터 시세를 한번 주었습니다. 바로 6만 원까지 넘어갔죠. 그리고 급격하게 가격 조정 원위치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의 불안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리고 캔들뿐만이 아니라 이평선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중 바닥을 이쁘게 잘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면 바로 이 직전에 이제 저항대 61선 돌파하고 안착 시도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5만 원 이하 4만 9천 원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직전에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이 5만 5천 원부터 5만 6천 원은 1차적으로 저항의 존.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직전에 이 저점이 위치해 있는 자리들이라든가 요 3만 6천 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충분히 이 지지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세트가이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뭐 5만 원 이하 자리 내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종목도 가격대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 원부터 4만 9천 원 사이 매수 가능한 자리다. 그리고 또 1차적으로 5만 6천 원 그리고 여유 있게 보신다면 뭐 3만 6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는데 만약에 내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4만 2천 원 정도를 1차 이탈가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라인까지 설정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IT 소부장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공정 장비 테스트 쪽에 PSK 홀딩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부터 HBM 테스트 장비와 관련된 이런 쪽의 투자가 이제 올해부터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사실은 뭐 IT 소부장 쪽들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 쪽들은 대부분 또 저평가 구간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네. 바로 이런 부분이 메리트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가장 최근에 이제 지난 1월달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주가가 단기 급락 이후에 급등이 한번 이렇게 연출이 되면서 저평가를 해소하려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원위치 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뭐 지금 뭐 디램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전방 산업들의 어떤 그 업황 회복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어우러진다라면 그건 뭐 한 달 이상을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였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위치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3만 6천 원에서부터 3만 7천 원 라인을 매수존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3만 2천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1차 목표가 4만 2천 원을 직전에 이 넥라인이 형성되었던 자리들입니다. 여기를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이따가 이제 방송 마치고 여러분들 밴드에 또 자세한 내용과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해 볼 만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뭐 생성형 AI라든가 국방 AI 뭐 이런 얘기들 미 증시에서 팔란티어와 관련된 논란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선 주자들의 제1성이 AI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다.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지원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바로 SK텔레콤이라든가 또 한국항공우주가 절대적 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그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안정적인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움직였다가 지난번에 그리고 나서 이제 크게 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중심가 위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이런 패턴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그러한 종목 아니냐. 현재 모습을 놓고 보면 조금 뭐 올라가고 있는데요. 28,000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서 24,000원 정도를 이탈가로 잡고 31,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한다면 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종목 세 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히든 종목은 밴드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나도 이 종목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밴드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